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의 실망감을 쭉 안겨줬던 가운데 유럽이 다시금 금융시장에서 글로벌리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다렸던 추가 금리 인하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약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를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란 마음을 드라기 총재는 내비쳤고요. 최근에 물가 계속 0%대 4분기 연속 행진을 했던 것은 음식료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원유 가격, 기름 가격이 조금 낮았기 때문이지 디플레 조짐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면서 시간을 조금 두고 살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지금 이미 0.25% 기준금리 저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내릴 여력도 많진 않아 보이는데요. 추가 부양책 카드를 아꼈던 ECB, 그렇지만 시장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호조세를 띈 가운데 뉴욕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마저 전주보다 2만 건 급감하며 앞으로 있을 고용시장 개선에 청신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힘입어 뉴욕과 유럽 증시가 모처럼 만에 1% 이상 중반까지의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장이 이미 어제 한 템포 좀 빠른 반등장을 연출했었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점 줄어드는 와중에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큰 도움이었는데요. 1900을 이미 회복한 장, 오늘 중국장만 어느 정도 도와준다면 추가 반등도 가능하겠지만 월간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는 아직이라는 점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죠.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은 외국인 도움 없이 1900선을 탈환시킨 날이었다. 정영은 팀장님은 미국의 ADP 민간 고용에 이어서 일단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었는데 국내 증시의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일단 이것보다도 이게 이제 전일장 리뷰에 사실상 정영은 팀장님의 제가 메시지를 따로 받았었는데요. 주식형 펀드가 유입되면서 기관 특별히 투신권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져서 1900선이 안착됐다라는 메시지였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요. 코스피 기관 저가 매수의 상승 마감이라고 주셨는데 맨 밑줄에 보면 안상현 대리님도 기관 주도로 1900선이 탈환됐다라는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김영겸 팀장님 의견 보면 의미 있는 수급 개선 조짐 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덜 팔고 있고 기관은 7거래 연속 특별히 투신권 중심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1900선이 탈환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수급 개선에 따른 1900 회복이라는 멘트들이 줄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장 프리뷰 볼까요? 그래요. 이제 보니까 정영은 팀장님의 메시지가 어제 오늘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최희승 차장님은 오늘장 프리뷰로서 미국 증시가 일단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외국인 손에 달렸다. 외국인 수급 잘 살피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은 팀장님은 아까 미리 보여드렸었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요. 국내 증시의 반등이 이어질 거다라는 멘트 아까 앞서서 이미 보셨었죠. 김혜란 연구원님은 반등한다면 추가로 낙폭과대주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김현겸 팀장님은 기관의 순매수 섹터를 잘 보자 하셨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안상현 팀장님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더 있을 건데 문제는 주말에 나올 미국의 월간 고용지표가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줄 의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에 계신 안상현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관 때문에 외국인들 적게 판 것도 좀 도움이었지만 1900선을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추가 반등 점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우리 대리님도 그런 의견이십니까? 예, 저도 우선은 저희도 반등은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시 반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춘절 이후에 개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충격은 있을 거라서, 시가가 좀 강세가 되고, 점심쯤까지는 좀 밀렸다가, 눈치를 보는 그런 장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장 프리뷰를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야간 선물이 250.1로 0.68% 상승했고요. MSCI 한국지수도 58.92로 플러스 1.53%로 오늘 1920선 포인트 부근에서 시작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은 1.22% 오른 15,628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에 의해서 주말 고용지표 개선 기대감이 우선 작용을 했고, 그리고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그에 따른 쇼커버링 때문에 상승을 했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 미국 증시가 최근에 하락을 함에 따라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최근 2.6%까지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1.5% 상승하면서 2.7%까지 올라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차츰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우선 펀더멘털이 강한 미국 증시에 집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2차적으로 그 우량한 신흥국의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중에서도 그 펀더멘털이 강한 한국에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건설과 화학을 저는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건설주들이 그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점과 그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특히 탄력이 좋은 그 대림 산업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중소형주에서는 현대산업개발까지 조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또한 그 화학주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는 그 과대 낙폭 이후에 바텀 피싱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경험상 가장 낙폭이 크고 오르지 않았던 대형주를 편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 코스닥들도 아직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제조하는 셀바이오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듀오락 제품의 매출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저번에 지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제약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장은 미국 시장을 선반영한 점과 10시 30분 이후에 열리는 중국 시장 때문에 시가가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주말에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괜히 또 따라갔다가 중국장이 좀 삐걱대서 같이 빠진다거나 갭상승했다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조금 별로여서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확인할 것들을 확인하고 샀으면 하셨습니다. 건설 얘기가 어제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화학도 좋게 보셨고 기존의 자동차와 제약 바이오 섹터 그 가운데 셀바이오텍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제 셀바이오텍과 더불어 오스템 임플란트, 마크로젠 모두 10% 이상 급등했었죠.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 오늘장 그리고 향후에 필요한 전략 미리 챙겨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시브에서는 결국 금리를 동결시켰던데 실망감보다도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가 좋아진 것에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던 대로 미국 시장, 고용지표 일단은 시장 기대감을 훨씬 이제 상회를 하는 그런 분위기. 일단 우리 시장, 의로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눌렀던 미국 제조업 지표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간 좀 안도 쪽으로 돌리는 그런 분위기 형성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뭐니 해도 그러니까 헷갈리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글로벌 시장이 빠졌던 가장 큰 배경 생각을 해보면 테이퍼링 이슈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에서의 제조업 지표의 부진 그리고 중국에서의 비제조업 지표의 부진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상황적으로 우리들이 봐왔던 미국에서는 비제조업 지표를 오히려 더 서비스업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제조업 지표에 더 주목을 해왔었고 중국은 반면에 이제 그 제조업 지표에 더 중심을 두어 왔는데 이번엔 시장이 반응한 부분 다소간 좀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전혀 다른 의도로 지금 어떤 그 방향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그래도 중국은 제조 쪽에 관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소비를 비롯한 서비스업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서비스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 그리고 고용 쪽에서 다소간의 안심을 주었던 부분은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안 좋았던 부분도 다소간 안도로 돌리고 고용 부분이 안정됐다는 얘기는 향후 미래에 대한 소비의 증가를 오히려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오늘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유로존 역시 20일
대비의 금리 동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드라기 총재의 발언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의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볼 필요가 다소간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해왔던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 안정에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향후에 나올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가 결국 관건인데 쭉 ISM 제조업 쇼크 때부터 좀 복기를 해보면 ISM 서비스업 지수는 그 뒤에 또 좋아서 약간 반등을 주는 듯 했었고 ADP 민간 고용은 부진했는데 또 간밤에 나왔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고용이나 뭐 전반적인 지표의 어떤 순서적으로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들쑥날쑥한 모습인데 월간 고용 보고서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상치를 충족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6.6%에서 6.7%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테이퍼링 6.5% 이제 그 가이던스 아직도 이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 실업률 자체가 6.6에서 6.7% 시장 전망치에 맞아만 준다면 어쨌든 시장은 안도감으로 다소간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난 부분, 이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오히려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적자가 그 12월 달에 11월 대비해서 12%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증시 호재성으로 작용을 했다. 미국 시장이 실제로 호재성으로 작용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의 소비는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시장,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도 소비의 확대 때문에 사실은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역시 간과하셔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미국 소비 안정 증가에 한번 계속해서 소비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미국과 유럽 쪽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국이 긴 춘제 연휴를 보내는 동안 글로벌리 아주 다사다난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조금 우리 시장이 오늘 비우호적으로 움직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림자 금융 상품, 대표적인 그런 상품들 만기 도래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고 유동성 춘제 이후에 회수할까도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장이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어떤 그 눈치 보기 장세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그림자 금융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 부분들 결국에는 신용사회가 제대로 이제 그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물 밑에서 물 위로 올라가는 어찌보면 그 질적인 성장을 분명히 만들어내 가고 있다라는 것, 제도권으로 지금 흡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국 증시에도 상당 부분 당장은 이제 그 고통이 따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업종, 화학업종이 이제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다수의 대표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이미 했죠.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것. 증시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에는요, 불안감이 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되겠고요. 그 불확실성이 일단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대부분 제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좀 덜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일단 1900을 일시적으로 깨는 듯 했지만 곧바로 이틀 연속 반등세가 나온 시점. 일단 한숨 돌리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나보다 하고 미리 사실은 단기 대응만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 좀 확정 지을까도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고용지표 발표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대형주 공격적인 매수에도 늦진 않을런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는 일단은 매우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같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단기 대응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투자 심리가 아직도 불안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직은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다소간 어떤 그 둔화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7천억까지 내다 팔았던 부분, 7천억, 4,500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15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나는 다소 이제 진정의 기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매수로 돌아선 것이냐, 분명히 매수로 추세 전환을 한 것이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섣부른 감이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체력 그리고 시장의 수급 여건이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는 부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니도 외국인들의 수급 이 부분은 환율의 방향성을 가지고 일단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된다라는 것. 환율 어제 다소간 좀 안정 기미를 좀 보이다가 환율이 조금 좀 상승해서 좀 끝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 특히나 글로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대내적인 여건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변화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은 뭐니 해도 환율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에 힌트를 주는 상황은 변수는 가장 빠른 것이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환율을 잘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시장 흐름을 읽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일단 단기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이제 막 반등을 조금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어서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 추가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소니가 바이오로 대표되는 PC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그런 PC 사업부를 정리한다라는 것이 우리 삼성전자로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돼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앞서서 구글도 모토로라 어렵게 인수하더니만 또 중국 레노버에 상당히 헐값에 매각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뭔가 삼성전자의 그 둘러싼 주변 지각 변동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소니사의 어떤 그 매각 그리고 사업부 분리 이 부분이 결국에는요 지금 현재 IT 트렌드를 읽는 그런 아주 좋은 힌트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 뭐 소니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요 PC 사업부와 이제 PC 사업부는 매각을 하고 TV 사업부는 이제 분사를 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결국은 모바일 사업과 콘텐츠 사업에 집중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현재의 상황 ROE의 상당 부분 지금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성이 상당 부분 지금 고민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사업 쪽에서 다소간의 이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둔화 과정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현재의 한 15% 되는 ROE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결국에는 그 부분이 바로 주가와 직접 연결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결국은 소니와 같은 그런 방향성을 걷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번 좀 멀쩡한 그런 한번 기대 내지는 전망 좀 가져보고요. 일단 사업부는 펼쳐나가는 사업이 아닌 이제 그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IT의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와 콘텐츠의 싸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연 하드웨어가 이길까? 콘텐츠가 이길까?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 부분을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이 부분 같이 고민하시면서 전략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최현일 앵커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구글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 라이센스 부분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은 지금 껍데기만 팔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쩌면 한 13조 원 가량의 매수를 해서 3조 원 가량의 매도를 했다. 하지만 그 매도한 사업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 모든 특허권과 모든 사업부 그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 어쩌면 구글도요. 컨텐츠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 매우 중요한 사업, IT의 방향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련의 굵직한 뉴스를 통해서 본 IT 쪽 트렌드, 콘텐츠 쪽에 영향을 더 강화하는 움직임까지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투자 심리 여전히 불안하고 환율 상황에 빗댈 때 외국인들 수급도 여전히 관찰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단기 대응 염두에 두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장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 출연했을 때도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얘기를 드렸죠. 아직까지 대한민국 증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체리피킹, 그러니까 모아가시는 전략 쓰시면 된다라고 강조를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걱정 없이 하루를 조금 즐기시면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시장 상승 게이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인데요. 제가 오늘 70%를 잡아드린 이유는 상승 쪽에 강한 모멘텀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일 글로벌 증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갭 상승 이후의 어떤 모습들, 그것이 약간 불안해서 70%만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상승의 첫 번째 이유, 미국 고용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내 야간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 국내 야간 시장 상승 마감 이유도 역시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증시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야간 선물 시장이 상승하다 보면 금일은 갭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갭 상승 이후의 모습들이 약간 갭을 너무 띄우게 되면 결국은 갭을 또 매우러 들어오는 자리가 있죠. 그래, 그 점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갭을 매우러 들어올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일 또 외국인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됐어요. 근데 이 외국인이 어디 쪽으로, 즉 매도 규모는 축소가 됐지만 매도가 멈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중소형주 랠리 쪽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의 이유들 명확하니까 오늘 자 기대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만요. 예, 매매하고 가실게요. 예, 매매하고 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제가 좀 관심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아무래도 지금 상승폭이 하락폭이 좀 컸던 자동차 완성차 쪽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역시 반등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꼽아드린 종목이 한일이와 근데 시장 대비 지금 좀 갭이 좀 많이 크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정도 갭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성우하이텍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수 섹터로는 신성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죠. 유비케어까지 이렇게 좀 4종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시호가상의 흐름들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인데요. 전기전자 지금 삼성전자 지금 조금 강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LG 지금 전기전자 괜찮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운수장비 쪽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갭을 많이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동시호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렸던 것을 차트 보면서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일위화부터 좀 가격대를 잡아드리면 지금 전일 동시호가가 16,350원인데요. 자, 여기서 조금 높은 16,500원 그 밑으로는 공략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바로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갭을 띄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4,900원 이하 이쪽에서는 14,950원 이하 이쪽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로 신성홀딩스인데요. 신성홀딩스는 너무 가파르게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눌림목 들어서 9,45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시효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대장방송은 예병군과 함께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출발 분위기 너무 지금 좋은 흐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즐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 흐름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쪽 여전히 강하게 지금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갭을 굉장히 좀 크게 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바로 1.5%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도 거기서 지금 여전히 낙폭을 줄이는 즉 상승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승폭을 오히려 키워가는 쪽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장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똑같이 삼성전자 발맞춰서 지금 약 1.5% 상승하고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반납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가는 쪽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종목군을 제시해드렸던 바로 오늘장 관심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유화가요,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가격대가 제가 말씀드렸던 데 차트 보면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아마 출발이 된 것 같아요. 시가가 16,500원 정도에서 출발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상승폭을 조금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는 지금 갭을 좀 띄었다가 지금 갭을 좀 매우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갭을 매우로 들어온 자리에서 공략하시면 된다. 9,400원대 정도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14,900원대 이하죠. 14,900원대 이하에서 지금 14,950원에서 출발이 됐네요. 14,9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유비케어 원격진료 관련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진료 관련주는요, 일단은 지금 시장 수급성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눌림목에서 공략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200원대 이하에서 공략하시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고 가지 마시고요. 한 4%에서 5% 선상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나 여러분들 조금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자리대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시장이 걱정이라기보다는 늘 바닥권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된 구간이에요. 코스피는 1900선 부근이 바닥권입니다. 늘 그 부분이 어떤 저평가 구간, 즉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된 부근으로 지금 자리 잡고 거기서는 저평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509선 이하에서는 안심하고 좀 공략을 하셔도 된다. 즉 거기서는 체리피킹 하듯이 뭐 하시라고요? 주워 가시면 되는, 즉 주우면서 모아 가시는 전략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2% 여러분들 고정 시청하시면서요, 많은 힌트 얻어 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의 반등이 사흘 연속 나오면서 코스피가 1920선도 탈환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1900을 일시적으로 깼다라는 인상도 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장 초반엔 또 사자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어제 약간의 배신이 있었으니까요. 코스닥도 같이 반등하면서 510선 일단 회복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의 개장 분위기 잠깐 들여다보죠. 니케이가 오늘 괜찮게 출발했습니다. 1.6%까지
가량 올라서 갭 상승했네요. 14,300선 회복한 14,387선까지 올랐으면 14,400선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 매물이 일본 증시에 좀 몰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괜찮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도 읽어보죠. IBK 투자증권의 윤영교 연구원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원달러는 좀 조용한 흐름이었었는데 간밤에 미국의 주간 고용 지표가 양호했었습니다만 월간 고용 보고서 더 무게감 있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망장이 연출될까요? 전망과 개장 분위기 동시에 짚어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20일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가 불발에 그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유지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 ECB가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지면서 유로화는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달러 유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실업자 수는 전주보다 2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이것이 오늘 밤 발표 예정인 1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면서 달러 유로 환율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해 유로당 1.359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2엔 선을 상회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2 통화정책회의와 1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했습니다만 결국 전거래일 대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차츰 완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2 통화정책회의 이후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3.9원 하락한 1,077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원달러 환율은 소폭이나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1,080원 선에 대한 기술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며 1,080원대 진입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ECB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달러의 향방도 점치기가 더 어려운 시점이 되는데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서 오늘 1,080원대 진입 시도 정도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과 함께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돌발 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멀리 압구정으로 나가볼 텐데 타칭 증권가의 김수현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장이 좀 예상되는데 메리츠 정근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파가 적을 것 같습니다. 자, 돌발 종목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 것이 첫 번째는 GS건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10% 이상 급락하는데 아니 이제 건설주는 좀 가나 싶었더니만 또 유증 검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유증을 검토하는지 그 배경도 궁금하고요. 인터파크 INT 어제 상장한 뒤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 그리고 하이닉스는 4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STX 그룹주들도 STX 조선행 상패설 때문에 급락했었는데 오늘 아침 반등세도 조금 보여지는군요. 오늘 이슈들이 많습니다. GS건설부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그전에도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좀 반등세 보여줬는데 오늘 된서리를 좀 한 번 더 맞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GS건설이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결국에 오늘 약세가 좀 나왔고요. 이 개장 전에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는 시점에서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증권사 쪽에서는 GS건설이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약 1조 5천억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견들을 좀 했습니다. 일단 자본 확충 이슈는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 희석 우려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무 상태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유상증자의 부문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그렇게 오늘 하락폭에 비해서 많지 않은 점 이 부분을 좀 유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론적으로 좀 중요한 얘기는 뭐냐? 결국엔 3만 원대 가격대가 좀 지지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좀 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여준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다음 주 초 정도 좀 흐름을 보다가 결국에는 이 참여는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유상증자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에 유상증자가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물량에 대한 부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감들을 좀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뭐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GS건설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메이저 건설사긴 하지만 다른 주요 메이저 건설사들 대비해서 과연 GS건설이 얼마만큼의 매력도가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좀 판단했을 때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매력도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내에서는 뭐 GS건설을 굳이 관심 있게 좀 탑픽 정도 수준으로 좀 놓고 볼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다음 주 초나 오늘 일단 종가까지 보셔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대가 만약에 깨지면 일단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 INT. 일단 오늘 상장을 하면서 상장 이틀째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오늘 상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터파크 INT가 얼마만큼의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괜찮은 좀 사업군이나 괜찮은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좀 초반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만큼 좀 자금들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중에 좀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에도 뭐 여행 관련 그리고 티켓을 판매하는 ENT 부문, 이 투어 부문, 뭐 온라인 쇼핑, 뭐 온라인 서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좀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인터파크 INT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티켓 판매 쪽에서의 시장지 매력 그리고 또 인터파크 INT가 자체적으로 공연장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 제작 등의 어떤 사업 모델로 지난 3년간 연평균 48%의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연평균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거고요. 영업이익은 뭐 더 큽니다. 88%인데 이 부분이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좀 일어났다. 물론 상장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한 부분도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어떤 성장세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한 몇 그레일 정도 꾸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러나 역시나 신규 상장주들의 가장 큰 이슈는 이 공모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물량들의 출회 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량 부담에 대한 해소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인터파크 INT를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른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사서 묻어두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또 받았다가 또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뭐 그런 예상들을 여지없이 돌파시키면서 오늘 신고가가 나왔죠. 뭐 4만 원대 가격대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마진의 추가적인 개선. 사실 디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국에는 말썽꾸러기로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PC라는 부분이 수요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요. 결국에는 디램의 수요 자체도 줄었고 그리고
D램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늘어나면서 판매 단가, 판매 마진 자체도 굉장히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D램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익성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D램 시장 안에서의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되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탑 티어로 올라서면서 이 부분이 좀 주요를 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더 좋은 이유는 일단 SK하이닉스는 D램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결국에는 다른 사업 부문보다는 D램 사업만을 좀 영위하기 위한 반도체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D램 가격의 반등 그리고 당분간 D램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는 PC 시대에서 스마트 기기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나 지배력은 더욱더 좀 공고해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대는 역시나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STX그룹인데 일단 STX그룹주가 STX조선해양의 상장 폐지 가능성 때문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뭐 크게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의미를 두는 게 훨씬 맞을 것 같고요. STX조선해양의 추가 부실 규모가 한 1조 8천억 정도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자본 잠식을 피하기 어렵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STX조선해양이 결국에는 상장 폐지까지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요. 거래가 좀 정지가 됐는데 만약에 STX조선이 상장이 폐지가 된다면 일단 그룹주 전체적으로 뭐 좋은 이슈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뭐 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주가가 상승한 것이지 거기에 좀 비중을 두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TX 그룹주까지 돌발 종목군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추가 특징주들이 오늘 많이 눈에 띄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만도도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는데 주가는 오늘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네요. 롯데쇼핑 4분기 실적 안 좋았는데 문제는 1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라는 전망까지 안 좋으면서 주가 부진한 모습이고요. 참고로 현대백화점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골프전은 요즘에 악재가 상당히 많죠. 골프 시뮬레이터 1년 내 신규로 더 이상 안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었는데 가뜩이나 성장성 둔화 우려도 있는데 오늘 추징금까지 470억대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오늘 강세인데요. 카카오톡 쪽에 약간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일단 만두와 롯데쇼핑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네요. 유 대표님. 네, 롯데쇼핑이 조금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죠. 4분기가 매출액이 한 7조 6,9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3,820억 정도 나왔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한 1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그 부분도 이미 지난 얘기니까 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1분기 실적 자체도 영업이익이 한 4.5% 정도 하락한 3,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요즘 대형 쇼핑 업체들, 특히 오프라인 쇼핑 업체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을 띄지 못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해외 직구 서비스에 대한 돌풍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수료 같은 걸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고가품을 많이 팔아야지 수수료가 높고 네. 저가품은 수수료가 적게 되는데 고가품에 대해서 해외 직구 서비스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주들이 좀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감이 좀 작용했던 상황에서 실적 악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롯데쇼핑만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신세계 모두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공통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전히 소비에 대해서는 회복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경기는 좀 좋지 못하고, 체감 경기라든지 시장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지만서도 소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주가 자체가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35만원 초반대에서의 그 바닥의 좀 확인 작업은 좀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좀 급하게 내려온 상황에서 바닥, 기간 조정 없이 V자로 올라오기에는 좀 부담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35만원 초반을 해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모습을 띄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한 13만원 초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 역시 한 21만원 초중반에서의 지지력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백화점주들 좀 대응하시자. 다만 최근에 낙폭 과대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땐 빠질 만큼 빠져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차관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반대의 형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은 발표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은 네. 중국 길리 지방에 대해서 이쪽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요, 또 현대라든지 뭐 GM 쪽으로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성 올해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한 4%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도뿐이 아니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환율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가지고 지난 12월 달을 정점을 찍고 좀 약세를 띄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도뿐이 아니라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그때 20만원대까지 갔던 종목군이 15만원대까지 하락을 했다. 한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좀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환율에 대한 우려감은 최근에 좀 완화가 되던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뭐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뭐 현재 추세로 굳혀질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엔저 우려감이 좀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일본 엔저도 한 105엔대 이상으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1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네. 쉽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일본이 엔저가 좀 심화가 되면서 뭐 115엔, 117엔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더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또 환율 어디 원화 강세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고 한 50원대에서는 어떻게든 하방 경직선을 그리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환율에 대한 우려감을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근데 급락한 상황에서 자세히 보니까 환율의 우려감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부품 시장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30만원대에서 또 다시 좀 걸리는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소형, 그것보다 좀 작은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거 착안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다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V자로 갈 것이냐, 좀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갈지, 점진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냐 본다면 저는 두 번째 얘기,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만도 같은 경우도 한 12만 5천 정도가 돌파가 되는 거 확인하면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일단 16만 정도가 안착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프존이 좀 과징금 얘기가 나왔죠. 좀 이름이 어려워요. 법인 제세 통합조사라 그래가지고 뭐 480억 가까이 479억 9,900만 원이니까 너무 480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징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항소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악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19,000원대에서 15,000원, 16,000원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다만 이 법인 세금 부과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골프존이 올해 그 신규 판매를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업장 확대를 좀 줄이겠다.
얘기가 나왔죠. 네. 워낙에 그 공정거래위원 쪽에서 너무 이제 골프존이 과하게 좀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얘기 나왔기 네. 때문에 골프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줄이겠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처럼 공격적으로 막 무분별하게 하진 않겠다 이게 나왔죠.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 판매도 조금 중단하겠다 이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려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골프존 상황에서는 성장성이 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부분들.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한 가을 정도서부터인 것 같던 것 같아요. 골프를 원래 안 치던 사람들인데 골프를 친다고 말을 하고요. 근데 예전처럼 필드를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골프존 가가지고 스크린 골프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크린에 강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나이대가 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린 후배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 이거 재밌게 하고 예. 있다는 사람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골프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NC소프트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NC소프트가 새로 신작 발표하는 것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한 20년 전에 만들었던 게임, 뭐 리니지 1이라든지, 한 10년 전에 만들었던 리니지 2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현금이 창출되면서 그러한 것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이 바탕이 되고, 그러면서 신작 게임도 잘 된다라는, 기대감을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골프존도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러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판매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겠지만서도, 기존에 있는 그 업체들, 그러니까 대리점들이 보유한 상황에서의 골프 이용객이 증가한다라면은 충분하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16,000원대면 뭐 거의 역대 최저가인 것 같아요. 네. 한 2년 전에 최저가 14,400원을 찍었던 거, 일시로 찍었던 거 외에는 15,000원대를 찍고 지금 올라왔는데, 바로 V자로 올라오진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16,000원 전후로 해가지고는 한 번은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악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악재는 이제,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 성장성, 혹은 뭐 회사의 그 영업,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신다라면은, 한번 우리가,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는 구간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액토즈 소프트가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이걸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밀리언 아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제 배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카카오를 통해서 배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그 웹스토어에서 1위를 했었던 게임이거든요. 네. 그랬던 게임이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 배급이 된다라면은 이제 뭐 당장 뭐 내일 다음 주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들이 추천이 나오겠죠. 네. 이거 한번 해보라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더욱더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지고 한 7.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고무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어쨌든 게임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 자체가 그 부분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작 게임이 아니고 이미 12월 달에 조금 정점을 그렸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미 할 만한 사람들은 좀 다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톡과의 서비스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추가적인 유저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적을 수도 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 4만원 근처에 지금 와 있는데, 4만원 정도를 돌파시키는 모습, 의미는 양봉이 출회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늘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나 화요일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액토소프트까지 접근 날짜, 접근 시기, 가격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요, 어제 오래간만에 반등 주더니 오늘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7만 원대 이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호텔신라가 무려 닷새째 랠리입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는데 8만 원대는 이제 곧 지지선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제 급등했던 10% 안팎으로 급등했던 바이오 3인방이 있습니다. 셀바이오텍도 있고, 아까 예병군 멘토님께서 이제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면서도 괜찮다 언급이 있었었는데, 마크로젠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제 10% 안팎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왜 올랐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볼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르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예견들은 했고요. 일단 외국계에서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좀 공방은 치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좀 기관들이 그래도 좀 살려고 하는 모습,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일단 120만 원대는 어느 정도 좀 지키려고 하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부터 반등을 한 이유, 그러니까 130만 원을 다시금 지지선으로 만들어야 결국에는 좀 회복 수준, 그러니까 수준다운 수준의 어떤 회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뭐 보조 시그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가격대는 그렇게 부담 없는 가격이던데, 오늘 뭐 갭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격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음봉 하나 정도 나와줬을 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127만 원이 한 번쯤 밑으로 가면 뭐 사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130만 원대까지의 반등, 그리고 그 이유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인데요. 사실 호텔신라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뭐 오늘 또 신고가가 났는데 뭐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긍정성,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 호텔신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군들에 있어서의 그 내에서 호텔신라가 굉장히 좀 강한 이 점유율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먼저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신라호텔, 일단 호텔 이 내에서는 뭐 거의 프리미엄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호텔이고요. 굉장히 좀 좋은 상위급의 호텔로 속하고 있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신라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창의공항 이 면세점을 좀 오픈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수익성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다. 거기다가 또 국내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 신라 호텔의 이 계속적인 어떤 성장에도 그 누구도 뭐 일침을 가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좀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가격대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3인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제약주하고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 좀 봤을 때는 바이오 업종이나 제약 업종이 당분간은 좀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너무 시총이 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작은 종목들, 그리고 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매기가 몰리는 특징들을 좀 발견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조금은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음봉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덜컥 사시기보다는 한 32,000원대 이 정도에서 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바이오 업체들보다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 회사였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괜찮게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자체 브랜드인 듀오락이라는 이 브랜드 제품이 굉장히 좀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또
실적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뭐 TV 광고를 통해서 또 제품 인지도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매수 접근을 해볼 만하다. 근데 어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에서 뭐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추세가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해보셔도 되지만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라고 해서 치과용 의료기기 회사인데 일단 28,000원대까지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소강 상태인데 28,000원 가격대가 상승 돌파가 돼야 결국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볍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크로젠도 그렇고 셀바이오텍도 그렇고 좋지만 약간 지금 곧바로 사기 조금 비싼 가격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물대 돌파 이후에 오히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제를 뿌렸던 종목이죠. 예, 삼성전자 현대차 구도에서 현대차 대신에 이 종목이 자리를 메웠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네이버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네이버의 적정 목표 가격은 도대체 얼마까지로 볼 수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고요. 전일 중국주들도 급등했었습니다. 뭐 차이나 그레이트는 그 와중에 상한가까지 쳤었는데 전일 급등한 중국주 이제 본격적으로 리레이팅 들어가는 건지 중국주의 상승 원인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네이버부터. 네, 네이버가 어저께 뭐 시장에서 화두를 좀 그렸었죠. 네, 실적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예. 뭐 보통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증권사들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데 워낙에 좋게 나오다니까 네. 좋게 나와서 뒤통수 맞았다고 할 정도로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인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네이버가 약간 이제 그 정부 정책의 제재 그리고 라인이 과연 추가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냐는 이런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한 70만 원대에서 약간 정치 현상을 띄었었는데 라인이 뚜껑 열고 보니까 너무 좋아졌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매출 자체가 지금은 일본 쪽으로 중심으로 한 80% 정도 잡혀 있거든 라인의 매출이. 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으로 신규 가입자가 그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가지고의 매출이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올해 한 5억 명까지, 가입자를 증가 목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매출 자체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평준화되어 있는 게 다른 국가들까지 늘어나게 되면 매출의 증가 속도는 지금보다 배, 그 이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적정 주가를 따진다.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저께부터 뭐 조정이 그 가격 조정이 나와서 뭐 100만 원대까지 85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100만 원대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 자체가 75만 원대를 지금 돌파를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저께 올라오면서 차익 매물 좀 쏟아졌고 네네. 오늘도 그걸 딛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75만 원대가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75만 원 돌파가 확인된 다음에 75만 5천 원, 76만 원 됐을 때 신규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만약 그 자리가 돌파된다면 진짜로 한 85만 원, 90만 원대까지는 일단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착안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쯤에서 사신 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저께뿐이 아니라 최근에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 게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뭐 차이나 그레이트하고 뭐 CKH 등 어저께 좀 강세를 띄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차이나 그레이트하고 CKH는 뭐 1월 달부터 강한 랠리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뭐 한 7, 80% 이상 올라왔던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못한 차이나 호랑이나 왈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1월 달부터 올라와가지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모습, 매물대를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 착안하신다라면은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기대감이 있다.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미국한테도 미국 증권거래소에다가 회계 자료를 좀 공개를 하면서 좀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중국 관련된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추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건데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같은 이런 부분도 의류 소비가 고가 의류 소비 이런 부분도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매년 한 40-50% 정도 작년에 늘어났던 것이 확인되다 보니까 올라온 것이고 CKH 같은 경우 과거에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서도 이제는 성장성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충하
안성맞춤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모병장들을 위해서 거의 보약처럼 먹는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출 안정성이 확인되다 보니까 좀 올라왔다는 부분들. 다만 차이나 호랑이나 완리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이런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뭐 중국 시장에서 아주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박스가 상당히 걸려 있다라는 것이 좀 주가의 차이점이다. 그 따르면 결국에는 대장주를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은 한 1, 2주 정도는 주가 흐름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여기서 이 종목이 뭐 지금 가격대도 또 다시 한 80%, 90% 올라가게는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주는 성장성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약간의 차별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고요. 특별히 네이버는 매물대 75만 원 돌파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자, 시간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조언 들어봐야죠. 사실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 설마 어제 파신 분들이 계셨을까? 일단 1920선까지 본 상황. 전문가들은 1차 반등 목표치가 한 21선 정도, 1930선이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슬슬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오히려 팔아야 할 시기가 온 건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장인 건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좀 올라온 만큼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 미국 시장이 완벽히 상승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면은 지금 1차 목표점에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금 비중은 제가 보기엔 한 60% 이상은 좀 보유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되 지금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면은 반도체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계속 연출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반도체 부품주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익 IPS나 이오테크닉스, 한양 ENG 같은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추세가 조금은 살려려고 하는 뭐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군들 혹은 금호타이어 같은 종목군들 흐름을 좀 추세를 보시면서 뭐 낙폭가대, 뭐 기아차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 점진 분할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는 오늘 또 신고가군요. 그래요, 오늘 일단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공격적으로 사기는 더 부담스럽게 돼버렸는데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애매한 시점에 1920입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이번 주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좀 기술적 반등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반등이 돌아섰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이 정도가 좀 대형주 쪽에선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이 헬스케어하고 바이오 쪽이 매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이 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대형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 정도 그리고 자동차 업종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두 분의 공통점은 SK하이닉스 자동차 흐름 잘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 여파 이제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부품주까지 관심 가질 수 있고 어제부터 조금 반등 기미가 강하게 나온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 영역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시점의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 특징주 분석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럭저럭 외국인들의 매수도 아직 살아있고 1920선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물은 그런데 선물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필요한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두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선물 쪽도 오늘 갭 상승을 세게 했는데 선물 쪽은 오히려 양봉이 나고 있는 250대도 회복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간차를 두고 계속 전일 찍어야 될 고점들의 깨끗한 고점들이 계속 나오지 못하고 기관에 의해서 눌려 찍히는 과정들이 지금 반복이 됐었고요. 그 과정 쪽에서 일단 오늘 갭 부분에서 또다시 올라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강력한 상승세 쪽의 지지력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장대로 그냥 양봉으로 그냥 뽑혀서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부분 갭 부분 메꾸는 작업에 이제 어제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매도 쪽을 했을 텐데
제가 어제 라이브 쪽 대응에서 야간 증시 잘 봐야 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위로 쪽으로는 250.30까지는 열어두자 위쪽에 그렇게 해서 매수 포지션 쪽을 언급드렸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완전히 메꾸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그 부분을 떠면서 갭으로 떠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공포로 매수했던 현물들 대형주 쪽은 특히나 조금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9시 43분입니다. 꼴랑 9시 43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은 종목군들이 있으면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시고요. 단 대형주는요. 종가에서는 차익 실현하세요. 짧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추격 매수 못 따라간다? 그럼 언제 따라갑니까? 그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나는 최근에 추격 매수하면 좀 위험해진다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코스닥 쪽은 길게 좀 보자라는 관점으로 계속 일관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코스닥 오늘 슈팅 나가는 애들은 일단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내시고요. 지금 6%, 8%대, 13%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바닥권에 있던 애들. 이 종목군들은 다 때리셨으면 좋겠다. 다시 분명히 눌리면서 재매수 관점 들어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파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뽑혀서 저도 지금 위쪽 최대 맥스를 오늘 다시 열어두고 있는데 하지만 그걸 끝까지 끌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겠죠. 짧게 끊어내고 다시 눌리면서 매수를 잡고 현재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 또 다시 한번 매수를 이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해외발 동반 강세 이후에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출발됐던 포지션이 수급이 좀 바뀌고 있죠. 개인들은 매도 우위 쪽으로 전환이 되었고 외국인들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투신 쪽이 지금 차익 실현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이건 왜냐하면 투신은 그동안 위쪽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도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 쪽으로 좀 더 증가시키지 못했고 들고 있었던 물량들의 일부를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의 일부 조금 소폭 눌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부분 속에서 조금 시장이 위로 더 강하게 빠르게 가지는 못하게 하는 시간차를 좀 조절하고 있다라는 관점 정도는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옵션 시장 쪽 콜옵션 추이 쪽과 풋옵션 추이 하지만 풋옵션 추이 쪽이 조금 더 활발해지게 출발이 됐다가 현재는 콜옵션과 동일하게 지금 거래량과 거래량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50전 시장 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은 되겠지만 그렇게 롱 포지션의 대박을 노리고 중대박을 노리고 들어갈 만한 누적 스위칭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추이 쪽을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수세 쪽으로 들어오고 차익 쪽이 소폭 매도 우위 쪽으로 좀 전환이 되긴 했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베이시스 영향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베이시스 영향 쪽으로 좀 잡혀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현재 베이시스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베이시스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수 우위 쪽으로 좀 잡혀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이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급락 쪽으로 지금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요. 파생시장. 아무래도 이 기관 쪽 속도가 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자를 계속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 매수광도 오늘장 대응에서는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1200억대가 넘어서게 되면 이것을 따라서 매수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 잠깐 종목들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어렵다면 대신 종가상에 모두 다 잘라내야 된다. 추격 매수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고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조정을 받아놓고 조용히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대형주 쪽에. 그쪽으로 저는 오늘부터라도 또다시 역발상으로 월요일 화요일 시장 부러질 때 공포 매수 못한다라고 할 때 전 매수해라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오늘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순환매 쪽으로 차익 실현하셨으면 그 비중을 그쪽 경제 성장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오전장 황금 라인 같은 경우는요. 250.20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살짝 깨놓고 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50.20 이탈 없다라면 매수 관점 쪽으로 계속 보겠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이탈 나온과 동시에 저항 걸리면 그때부터는 저도 역시 매도 관점 쪽으로 좀 잡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현 선물 관계자 모두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 선물 지수가 250.20이 자, 저는 선물을 가지고 종목을 잡아 끌기 때문이겠죠. 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항 걸리게 되면 추격 매수도 올스톱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매수 우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50.20 이 라인대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파생하시는 분들 모두에게요.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과 함께 오전장 황금 라인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의 4월 연속 반등에 1920을 찍었습니다. 매도세가 줄어든 외국인들도 일단 어제처럼 또 장 초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오후장 들어 반등폭이 더 커질지 여부는 중국장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춘제 끝내고 중국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잠시 중국장 모습 꼭 살펴보시고 주말에 눈 온대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